I don't care about the scene.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ll that matters not to me. That you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 you by my side. Yeah. That's until the day I die. 안녕하세요. 랩TV의 랩보스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던 부산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문이 떴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에는 아파트도 분양한 곳도 있고 예정인 곳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 단독주택용지가 처음으로 분양 공고가 됐거든요. 물론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분양한 거 있지만 일반인들 대상으로 분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챙겨 보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위성사진 사용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뭐 한참 공사 중인 위성사진이네요. 여기 보시면 일단 입지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합니다. 바로 남측에는 명지 신도시가 있죠. 명지 1단계는 뭐 지금 한참 성숙 중에 있고, 명지 2단계가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서측에는 부산 신항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가덕도 신공항 이 들어설 예정이죠. 그 다음에 북서층에는 이제 부산 경마장이죠. 렛츠런파크. 바로 북측에는 김해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여기 나왔듯이 이제 강서구에 360만 평. 뭐 저는 가늠이 안 됩니다. 360만 평. 그리고 이제 계획 인구는 7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부산광역시 K워터 부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에 스마트시티가 존재하는데, 이 스마트시티가 이제 국가시범도시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세종시하고 부산광역시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부산 에코델타시티 전체고, 이 안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이 안에 소재하고 있는 거죠. 조감도는 이렇습니다. 뭐 조감도는 언제 봐도 멋집니다. 전체 조감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지지구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명지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93만 평이고요. 에코델타시티는 356만 평입니다. 그 에코델타시티 내에 23% 정도인 약 84만 7천 평이 스마트시티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계획 인구는 83,583명. 야, 이게 계획을 진짜 명단위까지 했네요. 1단위까지. 그리고 에코델타시티는 약 한 7만 6천 명 정도 수용할 예정이고, 약 3만 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에 아파트 공급 예정인 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한양수자인이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한양수자인이 공동 21 여기인데, 이게 554세대 100% 분양 완료됐습니다. 경쟁률은 22.6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양 중인 게 여기 공동실 지금 좀 가려져 있는데, 여기에 호반 서밋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526세대가 분양 중입니다. 호반 서밋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당첨자들 서류 접수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12월 6일부터 9일까지 계약 기간이고요. 뭐 이 계약 기간에 뭐 계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인터넷에 제가 정보를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초5라고 보이는데, 요 초등학교가 이 사업 지구 내에서 제일 먼저 개설 가능성이 높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등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공동 18, 19, 20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가까워서 아마 인기가 많은 아파트 단지라고 보이는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18, 19, 22, 18은 대우건설, 19는 DLENC, 20블록은 GS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돼 있다고 부산도시공사에서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18이 대우건설 컨소시엄, 대우프로지오가 되겠죠. 이 편한 세상은 내년 초에 아마 분양하는 걸로 홈페이지는 이미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953세대가 분양 예정이고요. 공동 20은 GS건설, GS자이죠. 메이저가 초품화를 노리고 이렇게 좀 둘러싼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단독주택 용지 분양 예정지는 여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하고
그나마 좀 가까워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니까. 물론 뭐 대로를 한 2개 정도 지나야 된다는 단점은 있겠는데, 그래도 이 넓은 부지 안에 가장 먼저 들어서는 초등학교 인근에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시면은 부산 에코 델타 시티 내 중심에 있는 곳이고요. 자, 단독주택 용지 유형이 차별화를 뒀더라고요. 유형을 여러 개를 놔둬가지고 앞마당형, 앞마당형, 그 다음에 아뜰리에형, 전원형 이렇게 나오고, 클러스터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따로 안 했던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 유형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앞마당형이 있는데, 앞마당형은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로 전면에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돼 있는 형입니다. 그 다음에 앞마당형은 도로 전면에 정원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마당형하고 앞마당형은 여기에 분양을 합니다. 앞마당형하고 앞마당형은 분양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가격인데요. 평당가는 안 나오는데 제가 평당가는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면적하고 위치가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각 필지마다 평당가가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평균으로 해보면 앞마당형 같은 경우에는 44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앞마당형 같은 경우에는 448만 원. 똑같네요. 두 개 다 앞마당형, 앞마당형 두 개가 평균 분양가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뜰리에형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멋진데 이 어린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이 되는 땅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안 와닿아서 이렇게 앞에 거하고 뭐가 틀리지 해서 좀 비교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앞마당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를 기준으로 이 건물 뒤편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앞마당형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기준으로 요 앞에 마당이 있고, 아뜰리에형은 앞에 마당이 있는데 뒤편에 테라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답니다. 이 형을 제가 알기로는 꼭 지키셔야 돼요. 아뜰리에형을 사놓고 뭐 앞마당형이나 앞마당형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형은 나중에 좀 보시고, 전원형이 있습니다. 테라스형은 요번에 분양을 안 해요. 전원형은 이제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중정, 집 가운데 정원을 둘러싸가 있는 형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원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뜰리에형은 분양 위치는 여기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원 주변으로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아뜰리에형은 평균 분양가가 452만 원이에요. 아까 앞마당형 같은 경우에는 448만 원인데 평균가로서는 한 4만 원 정도, 평당 4만 원 정도 더 비싸네요. 자, 클러스터형은 덩어리로 분양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 동 한 동 분양하는 걸로, 뭐 타운하우스 개념이겠죠. 클러스터 부지 중에 이제 묶어서 안 파는 세 필지가 있어요. 이건 아마 짜투리 땅 같아요. 단독으로 이게 세 필지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있다. 이 클러스터형 같은 경우에는 다수 백지가 하나의 조합 클러스터를 이루고 커뮤니티를 교류하는 공간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정원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가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양받을 때 커뮤니티 부지까지 해서 분양을 받는 겁니다. 자, 클러스터형은 그렇고요. 이제 전원형입니다. 마지막 타입인데, 전원형은 디귿자 형식에서 요 안에 정원이 있는 거죠. 분양 위치는 이 제일 가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주택형도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선호가 괜찮을 것 같아요. 평균 분양가는 426만 원입니다. 아까 뭐 448만 원, 452만 원에 비해서 한 평당 약 한 20만 원 정도 쌉니다. 이게 이제 투자 시 장점 및 단점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의 주택용지라는 거죠. 감정평가사인 저에게 이제 보통 질문이 많이 주시는 거가, 어떤 데 투자하면 되냐, 투자하는 거 좀 알려줘라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뭐 예를 들면 LH에서 신도시를 조성해서 택지를 분양할 때 눈여겨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분양할 때가 사실은 제일 쌀 때거든요. 그리고 점점 성숙이 되면 될수록 가치도 올라가고 투자 수익도 커지는 이점이 있는데, 날로 발전하고 있는 강서구죠. 부산신항,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뭐 겹겹이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그 인근에, 명지도 있지만은 그 인근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은 당연하게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라는 거.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데 사실 요거는 장점이기도 한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긴 합니다. 이 왜냐하면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이름은 좋은데 과연 뭐가 스마트시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스마트시티가 찾아보니까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뭐 LID 기법, LID 기법은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역량 개발이랍니다. 뭐 이런 신기법을 적용을 하고 뭐 스마트홈 기술, 뭐 초고속 광통신망, 홈 오토 시스템, 전기차 충전 시설. 근데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별다른 거 없고 패시브 디자인 적용하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하자. 패시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열에 좀 중점을 둔 건데 그러니까 연료비를 아끼는 거죠. 근데 그만큼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다 이것도 뭐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권장 의무는 아니고 권장인데 이런 걸 권장해서 스마트 시티라고 불리는 건가?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좀 뭔가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나? 어정쩡하지 않나? 이름만 뭐 거창하고. 물론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니까 뭔가 지원을 해주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는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근접이 돼 있다는 건데 분양 예정 용지가 여기거든요. 초등학교가 여기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른 주택용지 주변에 초등학교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한양수자인부터 해서 이쪽에 아파트 예정이 돼 있으니까 가장 빨리 생길 수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투자 시 단점을 한번 보면 김해국제공항 인근이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공항 근처에 살았는데 비행기 이착륙에 대한 소음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북측에 김해국제공항이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주거 전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주거 전용은 아까 이제 장점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안에 있는 주택용지를 분양받으면 좋다. 근데 이거는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은 필지당 가구 수가 2가구 이하입니다. 소위 말하는 원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 전용이기 때문에 1층에 근린생활시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실수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나는 아파트가 좀 싫어. 그런데 어떤 신도시도 느끼고 싶고 내가 인프라도 누리고 싶어. 그리고 깔끔한 주거 환경을 원해. 그럴 경우에 이 단독주택 용지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거는 주거 전용입니다. 어떤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거 인프라 문제는 이거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지구 안에 있는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성수기 되는 데는 시간이 제법 소요될 걸로 봐져요. 뭐 짧게는 3년, 5년 이런 식으로. 주거 인프라는 처음에 들어가면은 조금 주거 인프라가 많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불편은 감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여기가 좀 빡셉니다. 건축 이행 허가용 체크리스트 해서 이제 이거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의무사항, 마지막 여기 권장사항이 스마트 시티에 걸맞는 어떤 스마트 기법을 넣는 게 권장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의무사항이 뭐 건축 형태라든지 여기 보시면 마당 배치, 외벽의 재료 형태, 1층의 바닥 높이, 지붕 옥탑, 단장 및 대문, 건축 가이드라인이 좀 빡세서 이게 자칫하다가는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 토지 가격을 4억으로 생각을 하고 용적률이 80%니 땅을 80평이라고 하면 88이 64죠. 60평 정도는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0평을 짓는다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 평당 600 정도 잡으면 60평에 600만 원 잡으면 이제 건축비가 한 3억 6천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이 한 4억, 그러면 한 7억 6천 정도의 60평짜리 오롯이 나의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 비하면은 가격 상승 폭이라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분들에게 어떤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